안녕하세요. 아토난트 하는 여러분.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2년 5월 월간 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 시즌을 바로 앞두고 있으며 많은 구매자들의 경쟁이 계속 치열한 것을 보고 있지만 이분들이 과연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거품이고 2008년처럼 터지지 않을까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거품이 터지는 것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이 거품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거품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주택 가격 변화를 제2차 세계대전 바로 직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서 새로운 GI 법안과 함께 현대 주택 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GI 법안은 귀국한 군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했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는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은 바로 20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그때 주택 가격이 하락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출 기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은행은 차용인의 직업과 소득을 확인하지 않았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캐시아웃 재융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택에 소유하고 있던 에쿠리를 꺼내서 휴가를 가든지 새 차를 구매하든지 하였습니다. 그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에쿠리를 소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시다시피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1945년 이후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는 단 한 번뿐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염두하시면서 이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거품과 주택 붕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모기지 납부 이외 프로그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을 고려해 미국의 전체 모기지 중 30%가 프로그램에 등록될 것을 예상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든 가입자들의 주택이 전부 다 압류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전체 모기지 중 8.47%만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47%가 여기 그래프 왼쪽에서 나타내고 있는 476만 개의 모기지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등록되었던 모기지 수는 이후 매월 프로그램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4월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가 떨어져서 69만 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벗어난 사람들 중 초록색 부분을 나타내는 37%는 모기지를 완납했습니다. 이들은 모기지를 매달 원래대로 수행했고 재용자를 통해 대출금을 다 갚거나 집을 팔았으며 밀렸던 모기지 연체를 원상태로 복귀하였습니다. 원래 이들 대부분은 유예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만약 매월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보험으로 신청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부분의 44.6%는 상환 계획으로 대출 수정 또는 대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대출 기관들이 누락된 지불금을 처리하거나 마지막에 지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여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주황색 부분 18.4%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실 완화 계획이 없고 현재 체납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1.3%는 이미 deed and lose 또는 short sale을 시작했으며 언젠가는 차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모두 차압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차압이 된다 해도 이 수는 매우 적으며 모기지를 더 이상 지불할 방법이 없다면 요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기 집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높은 주택 가격 인상을 보아왔고 지금 시장에 넘쳐나는 구매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나이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유예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의 87%가 최소 10%의 에코리를 자기 집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모기지를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집에 쌓여있는 많은 양의 에qu이를 그냥 포기하고 떠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2008년에 겪었던 상황과 지금 모기지 납부 유예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거품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터질지에 대해 아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해 Realtor.com의 수석 경제학자 데니어 헤어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지금 일어날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데니에어가 말하는 어렵다는 것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2008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2008년과 얼마나 다를까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예전 주택 폭락의 원인 중 하나는 매우 낮은 대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Urban Institute에서 제공한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볼 수 있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래프의 빨간색 부분은 차용인에게 제공한 위험 요소가 높은 대출 상품입니다. 이 수치는 2008년 직전에 최고조에 달했고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차용인 위험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산 프로필, 신용 점수 및 구매자가 대출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수치 또한 2008년 직전에 정점에 달했으며 지금은 이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진 것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압류 건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우리는 압류 건수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택 압류 숫자가 수백만에 달했던 2008년 때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난 2년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압류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움이 있었지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압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출 자격을 충분히 갖춘 구매자는 대출을 불이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8년 주택시장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낮은 대출 기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이 너무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매달 더 많은 모기지 지불금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이행하려면 사람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지는 않을까요?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처분 개인 소득 대비 모기지 가계 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연준의 보고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의 순소득에서 얼마만큼이 모기지 지불금으로 지출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기지 가계 부채 상환 비율은 7.2%였지만 지금은 3.8%이며 보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보다 더 낮습니다. 지금은 2008년대와 같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부채를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런 것일까요? 이것은 수년 동안 인상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과 낮은 금리 때문입니다. 네,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하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좋은 금리 환경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이제 캐시아웃 재융자를 살펴보고 2008년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캐시아웃 재융자에 대한 연간 모기지 상환액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기 주택에서 에qu이를 인출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원래 모기지 금액을 제외하고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는지를 평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람들은 모기지 상환금으로 매년 3,000불에서 거의 5,000불을 더 지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0년과 2021년에 66불과 34불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의 낮은 금리가 여기에 한몫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번에는 사람들이 에qu이를 인출해서 소모하기보다는 모아서 저축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008년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지금은 역사상 최고로 많은 에qu이가 사람들의 주택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8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알려진 7개체의 최근 이번에 주택가격 인상률 예측을 보면 이들은 6%에서 11% 사이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것의 평균은 약 9%입니다. 기억하신다면 연초에 제가 월간 시장 보고서에서 이들의 예측 평균이 약 5%이고 앞으로 예측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들의 예측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100명의 주택시장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퍼서나믹스의 최근 주택가격 기대 설문조사를 보면 이분들도 올해 약 9%의 주택가격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앞으로 4년 동안의 인상률을 보면 팬데믹 직전에 우리가 보았던 평균 주택가격 인상률이었던 3.8%와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요즘 주택시장의 화두인 금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보았고 현재 금리는 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금리에 대해 Calculated Risk의 베어 맥브라이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연방기금 최고금리 3.25에서 4%에 대한 현재 추정에 따르면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는 5에서 5.7%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이 둘 관계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므로 낮은 6%의 범위까지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플레이션과 연방기금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6% 정도가 가능하긴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서 이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고 인플레이션은 장기 금리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는 것은 연준의 몫이므로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재 시장이 2008년 주택위기 때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이 인생에 내리게 될 가장 큰 재정적 결정 중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